오늘의 주제는 하지정맥류의 원인과 그리고 하지정맥류의 증증도에 따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모신 분은요, 하지정맥류에 있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분입니다. 하지정맥류 분야의 대가 중에 한 분이시고요. 또 1995년 최초로 수술 없이 정맥류를 치료하는 방법을 독일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신 분이고요. 2001년도에는 처음으로 대한정맥학회를 설립해서 전신마취나 절개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정맥류 치료법을 개발하신 분입니다. 자, 하지정맥류 분야의 명의 연세 S의원의 심영기 대표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하지정맥류 치료의 대가 심영기 원장. 과거 하지정맥류 치료가 어려웠던 시절 독일식 혈관 경화요법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재발률을 0.1%로 줄였고 중국 북경 대련에 병원 분원을 설립하여 4만 건 이상의 최다 정맥류 수술 사례 병원이 됐습니다. 또한 대한정맥학회를 설립해서 후학들에게 하지정맥류의 첨단 치료 방법을 아낌없이 전수했습니다. 새로운 치료 방법 개발에도 관심이 많아서 죽어가는 세포에 전기를 충전해주는 미세 전류 치료기를 개발하였고 이를 국내 수많은 병원에 공급하면서 난치성 통증 환자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경력 27년 차 하지정맥류 베테랑 전문의 심영기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자, 원래 원장님께서는 이 하지정맥류 분야의 원로시니까 아마 의사분들 사이에서는 다 아실 것 같은데 또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또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독일, 스웨덴 이쪽을 가서 이제 배우고 또 그 후에는 프랑스 가서 또 공부를 해서 그거를 한국에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도입하게 됐죠. 아마 그래서 이렇게 화려한 이력을 보시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이 방송을 보면서 궁금증이 좀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하지정맥류의 원인과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장님 특히 이 하지정맥류를 어떤 사람들이 좀 조심해야 할까요? 직업군으로 봐서는 이제 오래 서서 일하는 직업군들,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남성들보다 3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거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정맥에 판막이 있는데 판막이 에스트로겐이라든지 그 프로제스테론 같은 여성 호르몬에 약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과체중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또 유전적인 요인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하지정맥류가 있다 하면 나한테 생길 확률이 30%예요. 자, 그럼 하지정맥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가 좀 파악해야지 치료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하지정맥류가 어떤 질병인가요? 네, 정맥류라는 거는 그 정맥압이 높아져서 판막이 망가져 갖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정상 혈관의 정맥 피는 밑에서 쭉 올라올 때는 판막이 열려요. 열렸다가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서거나 그러면 밑으로 올 때 탁 닫혀버리는 게 정상인데 정맥류 환자들은 어떠냐면 판막이 망가져 갖고 피가 밑으로 쏟아져요. 그걸 역류라고 그래요. 피가 밑으로 쏟아져 갖고 혈관이 부풀어 올라오고 튀어 올라오는 그런 질병을 하지정맥류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지정맥류가 심해져서 이 혈관이 튀어나오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전에도 어떠한 초기 증상으로 우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초기 증상은 다리가 좀 남들보다 무겁고 다리가 땡땡하게 잘 붓고 쉽게 피곤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다리 통증도 있을 수가 있고 쥐가 잘 나고 이런 것들이 초기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이 초기에 검사했을 때 특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영상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정맥류 검사하는 거예요. 초음파 검사를 하는 건데 저기 빨갛고 파랗고 동그란 게 혈관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초음파를 대면 피가 밑으로 쏟아지는 이런 소리가 슉 하고 나요. 역류가 나타나는 시간이 0.5초 이상이면 하지정맥류로 이제 진단하게 돼 있어요.
제가 정말 이 소리를 처음 들어봤는데 네. 뭔가 약간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육안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쉽게 이게 하지정맥류다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그만큼 평소에 다리가 좀 붓거나 저리시다면은 빨리 초기에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장님, 하지정맥류에도 이 중증도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이 하지정맥류의 중증도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해 네, 주시죠. 뭐 역류가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 혈관은 네. 점점 더 부풀어 올라오고 튀어나오게 되죠. 1기는 이제 아주 실핏줄. 그다음에 2기는 굵기가 어떠냐면 냉면발 정도의 굵기가 돼요. 약 2mm 정도 되고 지저분한 혈관들이 많이 보이게 되고 3기는 별명이 라면발이에요. 일자로 쭉쭉 뻗는 게 정맥의 특징이고 정상정맥인데 네. 라면발처럼 꼬불꼬불꼬불꼬불해져요. 아, 그리고 4기는 우동발이에요. 우동발 굵기가 되면서 튀어나온 것이 이제 4기가 되겠고 네. 5기 같은 경우는 손가락 굵기처럼 아주 심하게 튀어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6기 정도 되면 다리에 궤양이 생기거나 썩게 돼요. 그래서 점점 심해지게 되죠, 정맥류는. 자, 그런데요, 원장님. 이러한 1기, 2기, 3기 분류를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이 최초로 하신 걸까요? 아마 이런 분류를 하실 정도면은 대가이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했는데요. 아, 원장님이십니다. 네, 네. 박수! 짝짝짝짝짝. 감사합니다. 네. 워낙에 국제적인 분류는 CEAP 분류법이 있어서 네. 굉장히 복잡하고 일반 환자분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알기 쉽게 정맥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본인들도 아는 게 쉽겠다 싶어갖고 1기부터 6기까지 간단하게 1기는 실핏줄, 2기는 냉면발, 3기는 라면발, 4기는 우동발, 네. 5기는 손가락, 6기는 다리가 썩은 거 이렇게 해서 이제 분류를 네. 하니까 환자분들이 쉽게 네.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치료 시기를 좀 늦추거나 우리가 잘 알아채지 못하면은 그만큼 치료를 하기에도 시간도 많이 들고 또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이 하지 정맥류를 오래 방치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날까요? 일단 하지정맥류는 네. 발견 즉시 치료하는 게 좋다. 그 이유는 뭐냐면 판막이 망가져서 나쁜 쓰레기를 잔뜩 싣고 있는 피가 못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피부 사이사이, 세포 사이사이에 노폐물이나 찌꺼기가 꽉 차는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피부염 같은 게 생기고 잘 낫지를 않고 피부가 얼룩덜룩해지고 피부 변색이 되고 이런 합병증이 또 생길 수가 있고 네. 또 이제 그것을 오랫동안 더 방치를 하면 혈전성 정맥염이라고 해서 피가 피떡으로 막히면서 다리가 썩고 궤양이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병이라고 할 수가 있죠. 피부염, 피부 변색, 또 혈전성 정맥염, 궤양 등 이렇게 피부 합병증부터 관절염, 허리 디스크까지 정말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냥 넘어가면 이 합병증으로도 또 재발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